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마차도는 다시 한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제야 정치인 마차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나라를 떠났다면서 노르웨이에서 그녀는 베네수엘라에 러시아와 이란 요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을 정당화했습니다. 마차도는 1년 넘게 은신 생활을 한 후 미국의 도움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노벨상을 수상한 뒤 본인도 짠 하고 나타나 천신만고 끝에 오슬로에 올 수 있었다. 목선을 타고 오는 동안 미국 전투기가 에스코트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입니다. 목선을 전투기가 에스코트한다는 얘기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오슬로는 한마디로 마차도를 위해 잘 짜진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출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뒤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차도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마약과 범죄자를 대량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납부했습니다. 마차도는 이와 관련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조치가 마두로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이 시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는 마두로를 미국의 적대 세력과 공모해 수많은 불법 활동을 자행하는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목요일 요나스 가르스톨의 노르웨이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미 침략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들이 정권의 무기내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콜롬비아 게릴라와 마약 카르텔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이란, 중국, 러시아 기업들과 경제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지만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베네수엘라에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은 마두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트럼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미국에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러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2009년 바락 오바마가 수상한 이후 매우 정치적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0월 마차도에게 평화상을 주기로 했는데 그녀는 중남미 정책에서 트럼프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 트럼프에게 아첨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꾀하는 트럼프에게 자국의 부, 에너지, 산업을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마차도는 또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지켜 올렸습니다. 평화를 중시하는 여성, 적어도 일반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매우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또 미국 매체에서는 마두로의 망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망명지로 파나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마두로가 나라를 떠날 의향이 있다는 징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의 망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로이터 리포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서방 매체 말고 러시아 RT나 중국 매체들 그리고 이란 매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없습니다. 하다 마두로가 벨라루시와 망명을 타진했다는 얘기 듣는데 다 거짓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들은 죄다 앵글로색슨 것만 베꼈습니다. 미국 군함들이 수주 동안 베네수엘라 해안을 순찰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력 외교의 한 형태입니다. 워싱턴의 강경한 접근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순종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에도 기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입장에 완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장기간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국민과 군부가 소위 양키들이 세우고 지지하는 대통령을 수용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며칠 전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기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공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끝까지 항전한다는 기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파나마에서 노르웨가를 체포했던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1만 5천 병력과 포드급 항공모함에 10여 척의 군함, 한 척의 공격 핵잠, 10대 F-35를 배치시켰습니다. 하루에 태우는 전비가 엄청납니다. 트럼프는 쉴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유조선 납포라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서반구라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건드렸다가는 이라크 꼴 나기 쉽습니다. 저러다가 서반구도 잃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요즘 같은 세상에 물리적 거리는 크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